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FC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사실을 밝혀놓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의 적자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방세가 크게 줄면서 세수 확보가 어렵게 됐습니다. 조선업의 위기 상황에 지역 경제마저 휘청거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조선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500만 원 이상 도박을 한 사람들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39살 남모 씨는 SNS를 통해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남 씨를 통해 가입한 회원 130여 명이 지난 7월부터 넉 달 동안 베팅한 돈은 48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계좌를 추적해 500만 원 이상 베팅한 280여 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분석만 하게 되면 도박한 사람들의 신원 확인과 추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을 한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상습 도박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락과 도박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판례 태도들을 보면 상당히 너무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는 분명히 그어주는 것이. 온라인 불법 도박 규모는 연간 34조 원, 재미삼아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돈도 잃고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도민구단인 경남FC의 전 대표가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경상남도가 지난해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경남FC 안종복 전 사장의 횡령 금액은 10여여 원입니다. 외국인 선수 계약금 6억 4천만 원, 구단 운영비 4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외국인 선수 영입에 정권을 행사하는 등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구단 운영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에 앞서 이뤄진 경상남도의 경남FC 감사 보고서. 입장권 판매 대금 420만 원이 사라졌고 1억 4,700만 원은 구단 운영비로 지출했다는데 영수증이 없습니다. 시민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이면은 선수를 너댓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엄단에 나서야 되는데 저도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구단 예비비를 800여 차례나 부당하게 집행하고 수천만 원의 홍보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 등 모두 21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횡령 금액에 대한 회수 노력은 물론 수사 의뢰조차 없이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감합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의 팬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구단 경남FC 구단주 홍준표 지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종복 전 사장을 2013년 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조선소가 많아 그동안 부자 도시로 손꼽히던 거제시가 최악의 불황에 빠졌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의 적자에다 자영업자의 폐업도 속출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급습합니다. 고의로 숨긴 재산이 있는지를 샅샅이 살펴 2천만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대학 대금을 우리가 다리 납부해도 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하지 않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거제시가 사상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까지 나선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양대 조선소의 대규모 적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한 해 거제시에 내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약 400억 원,
거제시 전체 지방세 1,700억 원의 20%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두 조선소의 적자로 내년에는 이 소득세를 아예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조선소 주변 상가 골목입니다. 한창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이렇게 손님들의 발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던 거제 지역 상가 수는 조선소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 6월 이후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 200~300만 명 왔다 할까? 근데 지금 한 150명. 이 때문에 거제시는 내년도 세수 부족분이 225억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가택수색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렇게 조선 경기 악화로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도 연이어 도산하는 등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지역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지역사회가 조선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세계 10위의 수주 잔량을 확보했던 한 조선소. 5년 전 1조 원이 넘는 손실로 지금은 채권단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 자구 노력을 벌인 끝에 올해 흑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의 매각 결정으로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또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각이 된다면 신규 수주분이 없기 때문에 텀이 발생해야 합니다. 보통 평균 한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인원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불렸던 조선업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 악화와 파생 금융상품 키코 꺾기로 잇따라 유동성 위기에 놓입니다. 한때 27곳에 이르던 중소조선소가 지금은 6곳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소마저 또다시 위기에 놓이자 지역사회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근로자와 가족들을 합하면 우리 시에 10,000여 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 12만 중에서 10,000여 명이 길거리로 몰리게 된 겁니다. SPP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매각 추진이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해석되면서 지역 경제에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소 3사의 올해 수주가 목표의 60%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형 조선소 3사의 수주 목표는 471억 달러였지만 지난달까지 수주는 261억 달러로 목표액의 5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목표액의 33% 수주에 불과했고 현대중공업은 60%, 삼성중공업은 66%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100세 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중년 남성들의 경우 아무래도 자신의 우울증을 스스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베이비 부모의 은퇴가 본격화된 만큼 사회적 문제로 대처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미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0년 먼저 은퇴 쇼크를 겪은 영국. 대학 캠퍼스에 검은 개의 형상이 서 있습니다. 영국의 우울증의 상징, 블랙독입니다. 자선단체는 이 블랙도그를 우울함의 상징이라고 하며 영국 전역에 설치해 정신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So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is very important. And then if a person is getting clinical depression or anxiety or another serious mental illness.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겪는 은퇴 남성을 상담하는 콜센터는 200여 곳. 영국 정부도 심리치료에 5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세워 우울증 환자가 빠짐없이 치료받았습니다. That you need a national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and I think that would go a long way to helping people who have retired and have become depressed. 우리나라의 경우 심한 우울증 환자가 전체 국민의 3%. 이 가운데 정식 치료를 받는 사람은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또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이 힘을 합쳐서 편견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2010년 경남 지역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32명. 가장 큰 원인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전국 2위, 경남교육청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외부 청렴도 2등급, 내부 청렴도 1등급 등으로 지난해 3위에 이어 올해 2위로 올라섰고, 경남교육청은 외부 청렴도 3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 등으로 내부 인사 등에서 하위 평가를 받아 지난해 8위에서 11위로 내려갔습니다. 창원시는 전국 75개 시지역 가운데 5위를, 함안군은 전국 82개 군지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경남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일부 삭감했습니다. 경남도청의 삭감 내역을 보면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비 50억 원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경남도청이 무상급식비 305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 중인 만큼 반영하지 않았고, 마산 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을 위해 내년 1회 추경에서 도비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36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항목은 교원인건비 8,600억 원 가운데 194억 원을 삭감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 6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 피해액을 56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적조는 지난 8월 통영연안에서 최초로 발생한 뒤 전남 진도와 경북 울진 해역까지 퍼지며 56일 동안 225개 어가, 어패류 447만 6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가 광범위하고 고밀도로 발생한 점이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21회 경남무역인상과 제52회 무역의 날 시상식이 오늘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무역인상 부문에서는 아스트와 펜코리아 중공업 등 6개 업체가 수출 유공탑을 받았고 17명이 개인 포상을 받았습니다. 또 무역의 날 포상 전수식도 열려 현대위아가 40억 불탑 등 101개 기업이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기업인 46명이 개인 포상을 받았습니다. 정치 후원금 납부 거부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남 지역 공무원 노조원을 경상남도가 중징계하려 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협의회는 공무원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경상남도가 공무원 노조 경남 지부장 등 4명을 중징계 회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공무원 노조협의회는 지난달 5일 정치 후원금 납부 거부와 국군 장병 위문금 투명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열었습니다. 최근 주남저수지의 천연기념물 제두름이 270마리가 찾은 것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이 보호대책 마련에 지시했습니다. 안 시장은 세계에 1000여 마리밖에 없는 제두루미가 주남저수지에 270마리나 찾은 것은 큰 사건이라며 보호대책을 마련해 더 많은 개체가 서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